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배설계 노폐물이 생성이 되고 그다음에 그 노폐물이 오줌의 형태로 버려지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내용에 앞서서 미리 한번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뭔가 음식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 음식을 소화를 시킨 다음에 이제 흡수를 하게 되죠. 그런데 남은 찌꺼기들이 남게 되는데 그 찌꺼기들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대변의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 대변의 형태로 나오는 것을 우리는 배설이라고 얘기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배설은 우리가 이제 소화를 하고 흡수를 한 나머지 찌꺼기가 아니라 내가 영양소를 흡수를 한 다음에 세포 호흡을 통해서 이제 에너지를 만들어내죠. 그리고 그 결과 만들어지는 나머지 부산물도 이산화탄소라던가 아니면 암모니아라던가 아니면 물 이런 애들을 노폐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큰 아이가 아니라 작은 아이요. 오늘의 얘기는 그 작은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 노폐물의 생성과 배설 경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노폐물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작은 아이들이라고. 그 작은 아이들은 소화의 결과물이 아니라 세포 호흡의 결과물이다라는 것 꼭 기억하세요. 세포 호흡의 결과, 우리는 이산화탄소와 물이라고 하는 애가 가장 대표적인 노폐물로 알고 있죠. 생성물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생성물이 이제 ATP라고 하는 에너지가 되겠죠. 그 에너지는 사용을 하고 내 몸 안에 필요 없는 이산화탄소와 물은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또 하나, 단백질이라고 하는 애를 사용을 하게 되면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얘 같은 경우는 우리 암모니아라고 하는 독성이 있는 물질로 이제 생성물을 만들어내게 돼요. 그래서 그 생성물을 독성이 있는 생성물을 어떻게 버려야 되느냐 그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는 겁니다. 자, 먼저 영양소, 단백질과 탄수화물, 지방으로 나뉘었어요. 얘네들은 소화 뭐 다 하고 흡수하고 해서 뭐 아미노산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포도당, 그 다음에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이런 상태로 이제 무슨 짓을 하게 되냐면 세포 호흡에 사용이 되게 되는 거죠. 세포 호흡에 이용이 되게 됩니다. 그 결과 얘네들의 상태에서 노폐물이 나오게 되는데 얘네들이 각각 구성되어 있는 성분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탄수화물과 지방 같은 경우는 탄소, 수소, 산소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얘가 세포 호흡을 하게 되면 ATP라고 하는 에너지가 나오면서 이제 마지막 생성물로 이산화탄소와 물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물이라고 하는 노폐물들이 나오게 된다. 그런데 단백질은 좀 달라요. 단백질은 구성 원소가 C, H, O, N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탄수화물과 지방과는 다르게 무엇이 더 있냐면 질소가 더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질소가 분해가 되면서 에너지를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분해가 되면서 무슨 생성물들이 나오느냐? 자, 물과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자, 여기 있는 암모니아라고 하는 물질도 나오게 돼요. 이 물질은 약간의 독성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포유류와 같은 사람, 얘네들 같은 경우는 몸 안에 물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물을 어느 정도 저장을 해뒀다가 한 번에 말이 올 때, 신호가 올 때, 그때 가서 배출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독성이 있는 애가 물에 잘 녹는 애긴 하지만 독성이 있는 애가 내 콩팥이나 아니면 뭐 방광 이런 데에 들어가 있어. 아니면은 이제 혈액을 통해서 계속 돌아다녀요. 그렇게 되면 내 세포들한테 영향을 미쳐서 독성을 미쳐서 이제 내 몸이 아프게 되겠죠. 그래서 이 독성이 있는 놈을 독성이 없는 놈으로 이제 전환시키기 위해서 단백질의 노폐물을 한 단계를 더 거쳐서 노폐물인 암모니아는 한 단계를 거쳐서 버려지게 되고 나머지 CHO로만 이루어져서 만들어진 노폐물들 물과 이산화탄소는 그냥 그 형태 그대로 버려지게 됩니다. 자, 간단한 애들부터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물 같은 경우는 내가 숨을 쉴 때 날숨의 수증기로도 나가요. 자, 수증기로도 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오줌을 싸게 되죠. 오줌을 싸게 되면 자, 이제 오줌의 형태로 물이 대부분이니까 오줌의 형태로 나가게 되고 혹은 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물을 분해하게 되는 거, 배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줌, 땀, 수증기의 형태로 물은 배출하게 된다. 자, 그 다음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날숨의 형태로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폐에서 이산화탄소의 형태로 나가게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암모니아가 되는데 얘는 한 단계를 거친다라고 얘기했죠. 독성이 있는 놈이니까 혈액을 막 돌아다니다가 어디로 가게 되면 간으로 가게 됩니다. 자, 간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얘는 지금 노폐물인 암모니아를 독성이 없는 요소로 바꿔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노폐물을 전환시켜주는 애니까, 독성이 없는 애로 전환시켜주는 애니까 아, 얘는 배설계구나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많은데 얘 배설계 아닙니다. 얘는 소화계에 속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많이 헷갈려 하기 때문에 문제에서 자주 물어보는 형태예요. 그래서 간 같은 경우는 소화계에 속하고요. 배설에서도 계속 언급되기도 하고, 또 다른 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곳에서 계속 언급이 되기 때문에 이제 소화계의 정체성을 자꾸 까먹게 돼요, 우리가. 그래서 소화계라는 거 다시 한번 찝어주고, 자, 암모니아, 독성이 있는 이 암모니아가 간을 거치면서 독성이 없는 요소의 형태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 이 요소 같은 경우는 물에 잘 녹으면서 이제 독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오줌이 만들어지고 방광에 갇혀 있을 때에도 내 몸 안에 이제 영향을 주지 않겠죠. 그래서 안전한 형태로 해서 이제 오줌의 형태로 버려지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모두 다 작은 애들이죠. 오줌, 땀, 수증기, 수증기 형태. 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제 안전한 작은 형태들의 노폐물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요. 우리 아까도 맨 처음에 도입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소화가 되지 않은 찌꺼기들, 그것은 큰 형태. 걔 같은 경우는 노폐물이 아니다. 우리가 과학에서 얘기하는, 생명과학에서 얘기하는 노폐물이 아니라 그냥 찌꺼기이기 때문에 그것 이외에 이제 세포호흡의 결과 만들어진 이 노폐물들이 각각 물과 이산화탄소, 그다음에 암모니아가 각각 어떻게 버려지는지 그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 중에서 물과 이산화탄소가 날솜으로 버려지는 건 기체교환의 원리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땀의 형태로 물이 버려지는 거는 여러분들 알고 있죠. 항상성 유지를 위해서 이제 체온이 올라가게 되면 땀이 나오면서 이제 막 그 물이 버려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체온이 유지되기도 해요. 그런 형태들도 항상성 유지 단원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의 포인트는 이제 이 오줌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데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요. 이 과정이 바로 이제 요소라고 하는 아이가 포함되어 있는 오줌이 생성되는 과정이에요. 자, 오줌이 어떻게 생성이 되느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콩팥에서 오줌이 생성이 되고 방광에 모였다가 그 방광에서 신호가 오게 되면 어느 정도 오줌이 차게 되면 이제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누게 되죠. 그렇게 됐을 때 오줌이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는데 그 오줌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그 과정을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오줌이 생성이 되는 장소는 어디냐면 콩팥이에요. 우리 허리 뒤춤에 이렇게 주먹만한 사이즈로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콩 모양 팥 색깔이라고 해서 콩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 콩팥 같은 경우는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아주 작은 미세한 기본 단위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 기본 단위들이 쫙 모여서 콩팥의 모양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기본 단위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네프론이라고 부르는 거죠. 여기 그림에서 나오는 요 가닥이 이 모습이 네프론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프론이라고 하는 이름을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프론. 얘는 신장, 콩팥의 기본, 구조적, 기능적 단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네프론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자, 여기 있습니다. 사구체, 보먼주머니, 그 다음에 여기 굵은 관이, 초록색 관이 있죠. 이 세뇨관,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 사구체 같은 경우는 모세혈관이 공처럼 뭉쳐져 있는 모습을 우리는 사구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그 사구체를 받치고 있으면서 큰 주머니, 비어있는 주머니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게 보먼주머니예요. 그리고 그 보먼주머니랑 연결이 되어 있는 굵은 관이 세뇨관.
그다음에 이제 이 사구체에는 바로 세뇨관과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시 모세혈관과 연결이 되어서 온몸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 여러분들 조금 더 공부를 한 친구들은 사구체와 그다음에 보먼주머니를 합쳐서 말피기 소체라고 부른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죠. 요즘 교재에서는 좀 빠졌기 때문에 그냥 언급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사구체와 보먼주머니는 말피기 소체 플러스 세뇨관까지 해서 우리는 네프론이라고 얘기하고, 이 네프론들이 여러 개가 만나서 여러 개가 집합되어서 콩팥을 이룬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오줌 생성 과정으로 넘어가서, 자, 오줌이 어떻게 생성이 되느냐? 내 몸에 온몸에 막 돌아다니던 노폐물들이 있어요. 뭐 이제 암모니아가 간에 가서 요소로 바뀌었으니까 요소, 그 다음에 물이라던가 이산화탄소는 폐로 갔으니까 없겠죠. 뭐 이런 애들이 이제 버려져야 되는데, 오줌의 형태로 버려져야 되는데, 일단은 온몸을 돌다가 어디로 올 거냐면 콩팥으로 오게 돼요. 자, 콩팥에 오게 되면 콩팥 동맥을 통해서 사구체로 들어가게 되죠. 그럼 이 사구체에는 혈액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성분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혈구가 혈액에 있는 덩어리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런 애들이 있고요. 지방, 단백질, 얘네들은 뭐 소화가 돼서 내 몸 안에 작게 들어왔지만 다시 필요에 의해서 뭉쳐지고 필요에 의해서 좀 크게 만들어진 상태예요. 그런 애들, 큰 애들, 이런 애들이 존재하는 반면 혈구, 지방, 단백질, 크기가 큰 애들이에요. 대자를 써놓을게요. 크기가 큰 애들도 있는 반면, 자, 물이라던가 간에서 만들어진 요소요, 포도당, 무기염류, 아미노산, 이런 작은 애들이요. 굉장히 작은 애들도, 작을 소자, 자, 작은 애들도 존재하게 됩니다. 혈액에 있는 애들은 그냥 다 사구체에 온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중에서 내가 오줌으로 버릴 대표적인 애는 요소죠. 요소. 뭐 내 몸에서 물도 버리긴 하겠지만, 불필요한 물의 양만큼 버리긴 하겠지만, 자, 여기 있는 포도당이라든가 아미노산 같은 경우는 밥이고, 얘 같은 경우는 스테이크예요. 아미노산은. 자, 스테이크나 아니면 밥, 이런 애들을 내가 비싸게 먹었는데 버릴 수는 없어요. 자, 이런 애들도 존재한다라는 사실. 일단 버리지 말아야 할 애들도 있고 버려야 될 애들도 있고, 다 같이 혈액 안에 들어가 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오줌을 만들기 위해서 사구체에 모인 여기에 있는 애들은요, 어떤 원리를 통해서 이제 보먼주머니로 가느냐, 여과의 과정을 일단 첫 번째로 거치는데요. 이게 첫 번째의 과정이에요. 자, 여과의 과정을 거치는데 혈압차에 의해서 일어나게 돼요. 혈압차. 자, 눌러주는 힘이에요. 혈관이 공처럼 뭉쳐져 있으니까 꾹꾹꾹꾹 누르는 힘이 굉장히 세단 말이죠. 그래서 그 눌러지는 힘에 의해서 비어있는 이 보먼 주머니 쪽으로, 자, 물질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자, 혈액 안에는 크기가 큰 애들도 있고 크기가 작은 애들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크기가 큰 애들은 이 혈관을 통과를 못해요. 혈관 통과를 못하니까 얘네들은요, 빠져나가지 못하는 반면에, 자, 물, 요소, 포도당, 무기염류, 아미노산, 크기가 작은 이 덩어리들은요, 이 집합체들은요, 다 혈압차에 의해서 밀려나가게 되는 거죠. 여과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과된 성분들 보게 되면은 위쪽에 있는 작은 물질들과 동일함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동일하게 여과가 됩니다. 무엇에 의해서? 혈압차에 의해서. 자, 이렇게 혈압차에 의해서 이동을 하는데, 또 조심해야 될 게 한 가지가 더 있는 게, 여기 혈관에 있던 작은 애들이 민다고 해서 모두 다 혈액에 한 개도 남김없이 모두 다 빠져나가느냐? 그건 아니에요. 혈압차에 의해서 밀린 애들도 있고, 밀리지 않고 그냥 그 다음 혈관으로 이동된 애들도 있어요. 이동된 애들 나머지 일부의 크기가 작은 애들만 이렇게 여과가 되고요. 나머지들은 쭉 이동을 하게 된다. 무엇을 통해서? 모세혈관을 통해서. 자, 모세혈관을 통해서 쭉 이동되는 뭐 이 지점쯤, 요 지점쯤 성분을 얘기를 해보면 여기 있는 애들이랑 동일해요. 요 지점쯤에서도 이제 크기가 큰 애들, 크기가 작은 애들 다 있지만, 크기가 작은 애들의 일부는 여과되어서 이 보먼주머니와 세뇨관을 통해서 이동을 된다. 요 사실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여과예요. 사구체에서 보먼주머니로 혈압차에 의해서. 그 다음 두 번째, 여과가 된 성분들은 크기가 작은 애들이 다
여과가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 과정이었어요. 자, 두 번째 과정은요. 이제 세뇨관과 모세혈관 사이에서 일어나게 돼요. 자, 세뇨관으로 쭉 가서 어디로 갈 거냐면요. 나머지는 방광으로 결과적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이 세뇨관에 남아있는 애들은 오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모세혈관 쪽으로 가는 애들은 다시 내 온몸을 통해서 심장으로 가서 내 온몸에서 다시금 사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몸으로 가는 애들이다라고 보면 돼요. 아래쪽은 오줌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렇게 여과가 일단 됐어요. 일단락 됐어요. 그러면 혈액에서 여과된 물질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원료라고 부를 거예요. 원료. 자, 그럼 원료들이 세뇨관을 통해서 쭉 이동을 하게 될 건데요. 자, 원료의 성분에는 내가 버리고 싶은 애도 있겠지만 버리기 싫은 애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아까도 얘기했듯이 포도당이요. 내가 비싸게 주고 먹은 밥이에요. 스테이크 아니지. 밥이고 뭐 스파게티 이런 애들이에요. 햄버거 이런 애들이에요. 자, 포도당이요. 비싸게 주고 먹었죠. 아미노산 더 비싸요. 얘 같은 경우는 스테이크예요. 뭐 불고기고요. 소고기고요. 돼지고기고요. 아주 비싼 그런 단백질류들이에요. 얘네들은 내가 절대 버리고 싶지 않단 말이죠. 아주 힘겹게 돈 벌어서 사 먹었으니까. 자, 그러면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 세뇨관에 있으면 오줌으로 버려지니까 아깝죠. 그래서 내가 다시금 내 몸으로 흡수하는 재흡수 과정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재흡수 과정이 일어나게 돼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우리 메모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재흡수를 하게 되는 과정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자, 재흡수해야 되는 애, 대표적인 애가 포도당이고, 그 다음에 아미노산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보내야 된다.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비싸기 때문에 무조건 최대한 끌어서 모세혈관 쪽으로 이동해서 내 몸 쪽으로 이동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요, 100% 재흡수가 됩니다. 모세혈관 쪽으로 이동을 한다고요. 그래서 100% 재흡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을 통해야 되냐면 ATP를 사용하는 방식을 써야 돼요. 에너지를 써서 무조건 다 끌어 모아야 된다는 거죠. 비싼 돈 주고 먹은 만큼 내 몸에 최대한 끌어서 오줌으로 버리지 않아야 되는 것. 자, 그래서 포도당 아미노산 100% 재흡수되고요. 그 다음에 능동수송이라고 하는 ATP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식을 통해서 재흡수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재흡수가 될 거냐면요. 물이랑 그 다음에 무기염류도 재흡수가 돼요.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필요량만큼 재흡수가 돼요. 내 몸에 필요한 양만큼. 내 몸이 갈증을 느낀다 그러면 물을 조금 더 재흡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내 몸에 물이 좀 많아. 그런 상태에서는 물을 좀 덜 재흡수하는 방법. 그런 방식을 통해서 재흡수를 하게 됩니다. 물이 이동하는 방법은 삼투압이라고 하는 현상을 통해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사용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무기물 같은 경우는 물이랑 덩달아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농도 차이에 의해서 덩달아서 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요소도 있죠. 이 요소는 버릴 거예요. 버릴 건데 물을 내가 재흡수를 한단 말이죠. 그럼 세뇨관이 너무나 농도가 진해져요. 여기가 너무 진해지니까 고농도에서 저농도 쪽으로 이제 어쩔 수 없이 확산이 되는 어쩔 수 없이 확산이 되기 때문에 이 요소도 재흡수가 어쩔 수 없이 돼요. 얘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안 쓰고 확산의 방법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모세혈관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 요게 바로 재흡수의 결과입니다. 이 재흡수들은 어디서 어디로? 세뇨관에서 내가 버릴 곳에서 이제 내 몸에 돌아갈 곳으로 모세혈관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우리는 재흡수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분비도 있어요. 분비 색깔을 바꿔서. 자, 분비 같은 경우는 이제 오줌으로 버릴 거예요. 우리가 혈액을 통해서 여과가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 여과 이후에도 이제 원료가 만들어진 이후에도 이제 혈액의 성분을 보게 되면 여기에 있는 혈액의 성분이랑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모든 성분이 다 여과가 된 게 아니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남아있는 애들 중에서 요소 이런 애들이 아직 남아있단 말이죠. 그리고 근육에서 ATP를 만들 때 쓰고 남은 찌꺼기가 뭐냐면 크레아틴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그런 애들도 마찬가지로 분비물 이 될 거예요. 그런 애들을 이제 분비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요소라던가 아니면 크레아틴 이런 애들이 이제 분비가 된다.
얘네들은요, 내가 농도의 차이에 의해서 분비가 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내가 억지로 버려야 될 물질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또 마찬가지로 누구랑 마찬가지? 포도당이나 아미노산과 마찬가지로 ATP를 사용하면서 능동수송을 통해서 세뇨관으로 바꿔주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분비 과정은 우리 제흡수의 반대 과정, 모세혈관에서 세뇨관으로 이동하는 과정이고 이제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이제 방출을 하게 된다. 자, 그런데 양의 차이는 좀 달라요. 제흡수하는 이 포도당과 아미노산 같은 경우는 100% 제흡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를 다 때려 부어서라도 내가 능동수송을 최대한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 요소나 크레아틴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를 지나가게 되면 한 바퀴 돌아서 심장을 겪어서 한 바퀴 돌아서 다시금 와가지고 또 버려질 수 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그렇게 쏟아붓진 않아요. 그래서 이 분비되는 양은 굉장히 적은 반면에 적어요. 여기 있는 제흡수의 양은 이제 제 분비의 양보다는 상대적으로 많다라고 볼 수가 있죠.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고 여기서는 사용하는 에너지가 조금 적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정도요.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나눠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여과가 일어난 원료가 제흡수와 분비가 일어나면서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오줌이 되는 거예요. 오줌이 되는 거예요. 오줌. 그리고 얘가 이제 집합관이라고 하는 관에 갔다가 방광에 가서 쌓였다가 이제 오줌의 형태로 버려지게 된다. 자, 오줌의 형태로 봤을 때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100% 제흡수됐으니까 없어야 되겠죠. 무기염류나 물 같은 경우는 필요량만큼만 제흡수됐으니까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 요소 크레아틴과 같은 애들이 이제 아직 남아서 몸에 오줌에 남아서 버려지게 되는 모습. 자, 혈액도 보게 되면 혈액 같은 경우는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100% 제흡수 됐으니까 위쪽에 있던 양이랑 동일하게 이제 몸으로 다시 가게 될 것이고요. 여기에도 요소가 남아 있을 수 있어요. 남아 있을 수 있지만 다시 한 바퀴 돌아서 끊임없이 오줌을 생성하면서 버려질 수 있으니까 오케이. 자, 혈구, 지방, 단백질 이런 큰 애들은요. 어차피 여과 안 됐으니까 쭉 해서 몸으로 다시금 돌아가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배설계에 대해서 오줌의 생성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과정이 여과 과정이었고요. 두 번째 과정이 제흡수 과정이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과정이 분비 과정이었어요. 내 몸을 기준으로 흡수를 했느냐, 몸으로 가는 과정이 제흡수, 다시 흡수한다. 자, 그 다음에 내 몸에서부터 버리는 거니까 분비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세뇨관에서 오줌으로 바뀌어지게 된다. 네프론에서 일어나는 과정. 오케이? 자, 이 과정을 기억을 하시고 이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아주 꼼꼼하게 물어보는 문제들은 예전에 나왔던 방식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봐줬다가 문제를 풀 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통합적인 과정이 주로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이것뿐만 아니라 소화, 호흡, 그 다음에 이제 순환계까지 합쳐서 여러분들이 같이 통합으로 공부하시면 더 좋은 성적을 얻으실 수 있어요.